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6월 3일이고요. 대한전선 관련해 가지고 시황 분석해 드리면서 부제로는 역시 외인 활용하기가 맞았죠. 그리고 또한 최근 시황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장의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인들이 해왔던 게 4월 5일부터 무지하게 팔았어요. 전체적으로 파는 쪽으로 갔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뭘 했느냐, 단타치기를 하려고 사는 듯 매수하는 듯 들어와 가지고 딱 크게 올린 다음에 다 치고 나가기, 이 행동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최근에 이 흐름에서도 거의 빗나가지 않고 계속 갔죠. 그런데 며칠 동안 외인들이 좀 변했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옛날 버릇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외인들의 움직임의 의도와 목적 파악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 패턴 보시면 뭐 이 내용 뒤에서도 바로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런 식이었었어요. 5월 16일 보시면 510만 주를 18만 주를 샀죠. 그러면 이걸로 분할 매도하면서 쭉 나가는데 샀던 물량보다 훨씬 많이 팔고 나가요. 그리고 23일도 보시면 430만 주 살면서 시세 들어올리고 더 많은 주수 던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 340만 주 들어왔네요. 근데 매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때에는 5월 31일 정도에도 더 많이 340만 주 이상 되는 거, 30일과 31일 합쳐서 340만 주보다 더 많이 던지지 않겠나 했는데 얘네들이 400만 주 샀어요. 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을 했죠. 외인들이 장기적으로 포지션으로 두고 갈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저점 잡고 다 팔았으니까요. 주수 확보하면서 거기를 기점으로 장기 투자하면서 매수세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단타치기로 갈 것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매수하고 들어오면 기존의 패턴 하던 행동을 봤을 때 전혀 신뢰감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두고 보자 라고 해서 다시금 저점 잡고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할 가능성 조금 보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어쩌면 단타 물량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아마 외인들도요, 자기네들이 했던 패턴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민망했던 것 같아요. 변칙 운영을 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6월 2일까지 사니까 야, 이거 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6월 3일 행동을 보니까 네, 31일 날 물량 이제 털어내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다가 27일 물량도 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다 덜어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외인들 매수세로 전환하는 건가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할 거 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외인들이 이렇게 살 때에 개인들이 매도 물량 이렇게 치고 나가실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개인들도 오를 때에 조금이지만 수익을 내시고 나가셔서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럴 때 왜 방어로 중요하느냐, 외인들이 결국엔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롱 포지션으로 계속 수익 내고 가면서 갈 수가 없는 요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기관 때문에요. 평단이 너무 높아요. 얘네들이 들어왔던 가격대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인들은 기존 패턴대로 숏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 얼음판에서 노는 겁니다. 기관이 저점에서 여기 하단부터 잘 잡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외인들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점에 비해서 평단이 높은데도 들어와요. 그렇다면 이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네, 연기금 빠져버리면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살 얼음판에서 롱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숏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고, 거기다가 기존 패턴도 그랬어요. 계속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했기 때문에 기존 저점 물량이 거의 없어요. 들어왔던 것도 올렸다가 뺐다 올렸다 뺐다 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물량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을 덜어내버리면 개인 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팔지 않고 현금이 없으면요, 이렇게 던질 때 받지를 못해요. 그럼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외인 던져지는 물량에 대해서 개인들이 다 방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도 슬금슬금 조금씩 뭐 1%대 유지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3%대 나오기 시작했죠.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포지션 거기에다가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는 게 지금 공매도도요. 잘못 공매도 쳐버리면 쳤는데 시세가 올라가 버리네요. 다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공매도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외인들도 숏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하단 여기서부터 지금 42 연속 거래에 매수만 들어와요. 평단가도 제일 좋아요. 죄송합니다. 연기금 기관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개미들도 그렇고, 네, 외인들도 그렇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숏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기관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 뭐 금투나 투신들도 갑자기 포지셔닝을 하고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연기금에 비해 고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롱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 결과적으로 금투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거의 숏으로 가고 있죠. 짧은 단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명확하게 나와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연기금 제외하고는 기관 쪽에서 롱으로 가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굉장히 숏 단타, 며칠 사는 것 같고 포지셔닝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숏 단타. 여기서 좀 올라가면 바로 단타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며칠 가지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단 잦은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상승세 좀 더 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연기금의 매수 판단,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에 조금 생각해 볼 겨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4월 29일 한참 밑에서부터 뭐냐, 외인들이 이만큼 사잖아요. 더 많이 팔아요. 460만 주 샀잖아요. 더 많이 팔아요. 5월 10날부터 13일까지 여기는 변수일이었었죠. 뭐냐면 미증시 하락이었습니다. 한국장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다 던졌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 적용일로서 기존의 패턴에서 제외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5월 16일부터 보시면 샀지만 더 많이 팔고요. 23일 샀지만 더 많이 팔기 시작. 이 패턴 진짜 그대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외인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 변칙 운영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외인들은 포지션 운영에 있어서 롱 포지션으로 갈 의향이 없고, 거기다가 산 것보다 더 많이 덜어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보유율 계속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국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수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고 나가겠다. 이게 떨어지는 시세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장에서 계속 더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보유율은 줄이면서 수익은 알짜배기 다 내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내용 보셨을 때에 6월 3일 장중 흐름 봤을 때에 사실 안 봐도 이거 누가 주도했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체크는 해봤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이 시간대는 체크를 못했고요. 10시 체크해 보니까 이미 134만 주를 던지고 있고 이 흐름과 비슷하게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자, 기관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던지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갔고, 거기에다가 외인들은 134만 주 던졌다가 다시 사는 듯 하다가 조금 팔고 많이 팔고 왕창 팔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480만 주 던졌는데 장중에 계속적으로 외인들은 매도 방향성으로 간 거죠. 그거 방어한 게 누구라고요? 개인입니다.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있지만 개인 거래량 중에 매수할 때에 여기서 외인 던지는 물량 같이 매수하면서 들어 올리고, 개인 쪽에서도 똑같이 또 매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잖아요. 샀는데 덜 팔고 매수하셨는데 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550만 주 실질적인 매수 방어는 개인 쪽에서만 이루어졌다. 자, 외인 매수 전환인가 아니면 단타인가 두 가지 두고 봤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전환에 대해서는 무게감이 적다, 좀 신뢰성이 없다. 저는 여기가 아닌 것 같고 단타 쪽인 것 같지만 지금 혹시 모르니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다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존 패턴대로라고 하면 지금 단타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죠. 오늘도 매도 물량 방어는 개인이 했습니다. 거의 팩트에 가깝겠죠.
자, 기관 쪽 연기금 42 거래일인가요? 이제 세기도 버겁습니다. 너무 연속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연기금에서 이상 주수가 나왔어요. 기존 매일 한 10만 주씩 계속 매수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 10,000주 정도 매수했네요. 기존 흐름에서 약간 달라진 이상 주수가 나왔다는 건요. 매수는 했지만 오늘 장에서 연기금에서 좀 뭔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고 팔기가 이루어졌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다가 사다가 팔다가 사다가 하고 마무리된 게 10,000주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에서도 살짝 뭔가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다. 뭐 현금 보유하기 위해서 일부 차익, 아주 일부 차익 실현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역시 외인과 같이 짧은 포지션 갈 수밖에 없는 금투와 투신 말씀드렸죠. 저점에 잡아놓은 연기금 기관 물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들어가는 금투나 투신 쪽에서는 언제 빠지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타 활용해서 수익만 보고 나가는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에요. 눈치 보는 거죠. 자, 그러니 개인 입장에서도 매수를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은 내가 들어왔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의 고점일 수가 있어요. 제 평단가, 우리 개미들 새로 유입되셨을 때 평단가가 제일 높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뭐 물타기 하시고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전선 관련해 가지고 누구나 설득력 있게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신규 매수가 붙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외인 단타치기 물량 굵직굵직하게 단타치기 하죠. 거기다가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 제외하면 다들 단타예요. 개인들도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바로 빠지시더라고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점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여유 있게 가실 수 있어요. 뭘 해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점에서 연기금과 비슷하게 잡고 들어오신 분들이요. 그분들이야 여유 있게 할 수 있지만 중간에 타셨거나 후반부에 타신 분들은 바짝바짝 마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시고 쉽게 물타기보다는 만약에 물타기라고 하면 저점 떨어졌을 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외인들 이용하자라고 했던 게 있어요. 개미들의 미션 뭐냐? 눈에 너무 보여요. 외인들이 사면서 들어올려요. 그리고 분야를 매도하면서 다치고 떨궈요. 그리고 다시 사는 척하여 떨궈요. 사는 척하고 떨궈요. 사는 척하고 지금 떨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외인들의 움직임을 보고요. 다 털고 나갈 때 털고 나가기, 처분하기 전에 먼저 고점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시고 아차 싶은 순간에 외인들이 매도 치면서 시세가 떨어지면 자신들이 매수하셨던 가격이나 그 밑에 가격에서 다시 재진입, 저점 공략을 하시면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 놓으시고 다시 저점 잡고 가는데 저점 잡아 놓으면 또 외인들이 뭔 짓을 해요? 들어올려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들어올렸다가 외인보다 먼저 치고 나가시면 또 떨구면은 다시 저점 잡기. 그러면 저점 잡으시면서 은근히 계속 수익을 보고 누적 수익이 계속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 개인들이 영리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 외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거든요. 자, 주봉 5일선 보시면요. 눈에 현격하게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주봉과 캔들이 딱 맞아가요. 지금 거진 맞춰가요. 이것은 아름답다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 장대 음봉 살짝 큰 거 하나 나와버리면 바로 주봉 5일선 밑으로 돌파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엮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상승장이기는 하지만 이 캔들이 굵직굵직하게 길어지면서 5일선과 이격거리를 멀리할수록 좋은 거예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가격보다도 훨씬 윗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라는 걸 주봉에서 말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5일선과 간단하게 간다는 건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거는 매수세가 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뭔가 하나 틀려 가지고 잘못돼 버리면 외인들이 왕창 팔아 버린다거나 아니면 개인 매수 방어가 들지 않는다거나 어느 날 공매도가 엄청 때려 버린다거나 연기금 쪽에서 나가 버린다거나 이러한 변수가 생겨 버리면 바로 주봉의 5일선이 하락 전환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계속 대응을 좀 너무 긴장감 넘치는 말만 하니까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긴장하시면서 가시는 게 주식장이 맞습니다. 무조건 갈 거야.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갈 텐데 장기로 그냥 여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되지만 또 대부분의 개미님들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면서 빠듯한 살림 가운데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영리하게 시장 잘 운영하시면서 유리한 쪽으로 외인들 이용하셔서 낼 수만 있다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외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여요. 너무나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긴 휴일이 같이 꼈는데 이제 이거 보시고 편하게 주말은 그 다음에 휴일은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